손님이 직접 메뉴를 고르고 결제도 하는 테이블 오더라는 원격 주문기입니다. 손님 주문을 빠뜨릴 일 없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치킨집을 하는 이 부부는 지난달 테이블 오더를 10대 설치했는데 예전보다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물게 됐다며 울상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거 진짜 한 푼 벌기도 힘든 세상에 어렵게 벌써 닭 한 마리 8,500원이에요. 식당 등 오프라인 매장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은 벤사라는 곳이 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오더는 일종의 태블릿이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불 결제 대행 업체 PG사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PG사의 수수료는 보통 벤사의 2배쯤이어서 이 치킨집은 한 달에 수수료만 40만 원 더 내게 된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똑같이 카드 결제를 받는 걸로 생각해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수수료가 표시가 안 돼.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일단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여기다 무상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해주겠다는 것만 써주고, 아차 싶어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해당 판매업체는 고객 소통에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객님이 자필로 쓴 서명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강제로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자영업자 카페에선 테이블 오더 수수료에 대한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 영업업체가 벤과 피지 간 수수료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스스로 계약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지만 피지 업체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커피를 주문한 뒤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합니다. 특히 대학가 카페에선 모바일 상품권 이용 비중이 절반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1% 안팎이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그 10배쯤 되기 때문입니다. 커피 가맹점 평균 영업이익률이 10%인 걸 고려할 때 모바일 상품권으로 팔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든 결제 수준이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100%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발행되고 수수료율 분담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커피와 치킨, 햄버거 등 점주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하는 브랜드들이 많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가맹 본사는 수수료가 비싼 이유를 상품권 발행을 중개하는 업체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 탓으로 돌리고, 카카오 측은 정해진 소액 수수료만 받을 뿐이라며 서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어떤 정산 주기를 거치며 어떤 수수료를 각자 부담을 하는지 영업비밀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거래 규모가 7조 원을 돌파하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깜깜이 고액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달라며 이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한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때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고 수수료 분담 비율도 별도 약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인하가 급선무라는 입장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생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치킨 쿠폰을 주고받은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은 쿠폰 주문이 들어오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카카오톡이나 가맹점 본사의 정책 때문입니다. 본사가 쿠폰 결제액을 현금으로 정산해주지 않고 이른바 블락 계좌로 넣어줍니다. 이 돈은 나중에 재료비나 물류비로 차감되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쓸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앞으로 주문해야 될 물류, 한마디로 재료를 구매하는데 다 차감이 되는 거예요. 정산도 보름에서 2달까지 걸리는 데다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6.6%를 부담합니다. 영세민들 돈을 큰 하마 입에 한꺼번에 넣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카카오는 정산 주기를 월 4회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규모 브랜드들은 여전히 제각각이라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Too many companies use to make you pay more. Airlines can't treat your child like a piece of baggage. We're tired of being played for suckers. So pass the Junk Free Prevention Act. 항공사는 자녀를 수화물 취급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목소리를 높인 걸까요? 미국의 항공사들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탑승할 때 이 자리를 붙여준다는 이유로 가족석 수수료,
$50, 그러니까 우리 돈 6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이거 부당하니까 없애라고 촉구한 겁니다. 정크피, 이른바 숨은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언한 미국. 그런데 과연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미국에서는 은행 계좌의 잔액을 일정 수준 유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공연 티켓을 예약할 때, 그리고 호텔 방 잡을 때 이런저런 수수료들이 나중에 붙는데요. 근거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숨은 수수료는 사전에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가 거래가 확정된 시점에 부과되니까 소비자는 비교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불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방식을 택하죠.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의 종류와 액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급성장한 플랫폼 경제가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에서의 전 세계 거대 공적, 인앱 결제의 30%를 매기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죠. 각국이 과도한 수수료를 막는 입법에 나서고 있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성공적으로 도입된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수수료로만 연간 1조 3천억 원을 법니다. 덩달아 페이 업체들의 수수료 수준도 높은 편인데요. 카드사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배달 앱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소비자가 3만 원 정도를 주문을 하면 배달비 말고도 결제 수수료, 중개 수수료로 모두 1만 원 정도를 떼간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불만이고 소비자도 불만이어서 결국 1년 새 배달 앱에서 634만 명이 떠나갔습니다. 카카오도 수수료 논란에 자주 오르는데요. 일례로 선물하기 기능 같은 경우 받은 사람이 환불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수수료를 10%를 뗍니다. 이걸로만 5년간 1,000억 원 가까이를 벌다 보니 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죠.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단골 불만 대상입니다. 이자 장사로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은행들이 최근 여러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은 신용이라도 한다는데 증권사들은 사각지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의 계좌를 열고 돈을 넣죠. 이 예탁금에는 0%대 사실상 무이자로 고객 돈을 쓰면서 빌려줄 때는 10%에 달하는 금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때 정보가 부족한 개인한테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3분의 1 수준, 아주 낮은 수수료만 줘서 연간 이걸로만 수천억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결국 수수료의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압박을 가하면 낮춰주니까 이거 고무줄 아니냐, 적정한 수수료의 기준은 있는 거냐, 이런 불신도 생기죠.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냐, 아니면 과도한 바가지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필요한 수수료까지 모두 정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소비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확대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